무성애자라는 말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무성애자도 존재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를 맡고 먼지 인간이 된 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핑크에서 보라보라로 돌아온 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지 포켓몬 뚜벅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잊고 있는 모카솜입니다. 잊지 않았어. 안 잊었어요. 모두가 잊고 있는 건 상큼발랄이라는 타이틀이 아닐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첫방과 몇몇 방송들을 함께 해주신 모카소님을 이번 신년 특집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모셨고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2018년이 밝았어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를 맞은 소감들이 다들 왜 이렇게 한 살을 더 먹었어요. 야근하고 왔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와. 우리 희망찬 새해가 이렇게 씁쓸함과 함께 시작하네요. 그래도 저는 올해 좀 좋은 게 그 개해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해에 맞는 동물 인형이 매번 완전 리뉴얼돼서 되게 아. 예쁘게 나오잖아요. 좋아. 개 그쵸?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쁜 개 인형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굿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휘파 때도 약간 개를 컨셉으로 한 오, 굿즈가 좋은데요? 나와주면 살 것 같아요. 무지개개. 무지개. 오. 아, 무지개. 무지개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 오. 누군가는 벌써 만들지 않았을까요? 금손님들이 만들어주시길. 네, 예. 금손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부디 무지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힘껏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조선사가 다시 출동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18년에 혹시 해돋이 같은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새해. 저는 자느라 못 봤어요. 그 전날 알바했거든요. 12월 31일에 알바하신 거예요? 네, 2017년에 마지막 해를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어요. 많은 손님과 부딪히면서. 네. 네. 다른 분들은 1월 1일에 뭐 하셨나요? 저는 술 마시다 잤던 것 같아요. 이거 가장 모범적인 다- 1월 1일 아닌가요? 바람직하네요. 원래 연말 연초 하면 술이죠. 루나님은요? 저는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날 오. 돌아와서 쭉 뻗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언제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갔다가 어. 이제 새해 전날 쭉 돌아오자마자 네. 봤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어이구 많이 걸으셨나 보네. 네, 많이 걷고 와서 그냥 그대로 쭉 뻗었어요. 어째 저희 1월 1일은 전부 다 자면서 보낸 것 같네요. 저도 잤거든요. 제아의 종소리 이런 거 못 듣고. 원래 잠이 보약이라고. 새해를 맞아서 저희는 다 보약을 이렇게 네. 섭취한 우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건강한 2018년과 함께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 먼저 읽고 갈게요. 우와. 저 먼저 읽을게요. 네. 찬차33님의 댓글입니다. 내 맘대로 인생 살다가 우연히 무방한 이야기를 듣고 오토코리 섹슈얼로 정치화를 하게 된 청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연애가 불편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태 만난 사람들은 연애 이퀄 성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어서 내가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연애를 하지 말자 생각했어요. 게다가 일중독이라 연애가 그리 중요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무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내가 별난 애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화를 듣고 나서 정치화를 한 순간 이 세상에는 날 이해해줄 사람도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저도 언젠가 저를 이해해주고 알아줄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응원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방한 이야기 시즌2 3화 연애편에 5,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두콩님의 댓글입니다. 알람 울리자마자 헐레벌떡 왔습니다. 무방이다 무방.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유성애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얘기 나누다가 그 녀석이 얘기를 들어주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응? 하고 있었더니 친구가 이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야 멍청아 라고 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히읗히읗. 저는 친구들과 아주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얘네가 내가 무성애자인 건 기억하나 싶을 정도라고요.
아주 좋고 편한 아이들입니다. 좋겠다. 지금 3번 지우고 다시 쓰고 있어요. 너무 신나서 말이 많아져서. 그리고 저도 응답하려다가 안 했는데 저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같이 지내던 형들과 술자리에서 나 무성애자임 하고 오 했는데 형 중 한 명이 저를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응? 이게 그 형 학과랑 관련이 있는데 본인이 혹시나 방송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라나. 네, 암튼 자기 교수님 만나게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반응은 뭐 그래 하고 만 거. 아, 커밍아웃 했을 때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자기도 무성애자라고 같이 커밍아웃 해줬어요. 아, 진짜 술 마시다가 그 친구랑 악수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막 그랬어요. 글이 길군요. 너무 신나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길면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좋은 방송, 언제나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제가 공부하자 A님의 댓글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안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 듣진 못했지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정의하기를 포기했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어느 정도 제 성 정체성에 대해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송 듣는 내내 마음이 몽글몽글한 게 되게 공감되고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를 정의해줄 그런 명확한 단어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성애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성애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서 어렴풋이 추측만 하고 생각하길 멈춰버렸었네요. 근데 이렇게 무성애자임을 스스로 정의 내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나는 무성애자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고민되는 건 제가 에이섹슈얼이냐 아니면 회색 무성애자이냐요. 회색 무성애자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어서 사실이죠. 맞아요. 예, 그게 성적 끌림의 차이인 건데 도대체 성적 끌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몰라요.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성적 끌림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하고 싶은 그런 끌림을 느끼느냐였는데 이게 성적 끌림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전 에이섹슈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즌 1 때 모카솜님이랑 별님이 한 번도 사람을 보고 섹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섹시하다는 느낌을 학습해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읽고 계시네. 네, 제가 그랬죠. 저 되게 충격 먹었었거든요. 저는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종종 느끼는데 그런 분위기의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검색하다 봤는데 에이섹슈얼은 섹시하다는 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적 끌림의 일종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난 회색 무성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냥 예쁜 사람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의 사진, 영상, 사람을 보며 섹시하다는 생각만 딱 해요.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이게 미적 끌림의 일종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럼 유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섹시하다는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섹시하다는 의미가 다른 건가?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유성애자가 아니니까 답은 내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에이섹슈얼이라고 정의 내리신 분들 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걸까 하는 게 궁금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있군요. 그리고 도대체 그 성적 끌림이란 게 정확하게 뭔지 혹시 좀 더 알 수 있을까 하고 댓글 남깁니다. 글이 너무 그렸죠. 아, 네. 아무튼 나머지 팟캐스트 열심히 들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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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서 더 좋은데요. 네. 생각할 것도 많고. 예, 저도 좋았어요. 저 언급도 돼 있고 잊혀져가는 모카솜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수미양가님의 댓글입니다. 언제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정치화의 순간에 함께 해주신 차차삼삼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써주신 원두콩님, 고민 공유해주신 공부하자 A님, 그리고 늘 애청해주시는 수미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카솜님 읽어주신 사연, 그러니까 공부하자 A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에 이제 굉장히 정치화에 대한 디테일한 사연과 함께 그 질문이 있었죠. 네. 섹시함을 느끼기 때문에 회사인 무성애자로 정체화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좀 성적 끌림과 섹시함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네.
그렇게 막 크게 느껴지진 않은데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긴 음. 한데 그게 같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 경우에는 사실 성적 끌림도 모르고 섹시함도 느껴본 적이 아, 없어서 저도 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럼 루나님 아까 느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저는 섹시하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퇴폐미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그러니까 네. 약간 사람이 약간 몽환적으로 보이고 약간 음. 파랑파랑하고 파랑 맞아? 파랑파랑하고 약간 희미희미해 보이고 약간 유령 같은 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데 네. 약간 사람을 조금 네,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로 끌어당기는 전 그런 분위기가 약간 저는 섹시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섹시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정한 분위기를 섹시하다고 표현하고 계신 거군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은님은 어때요? 저는 그 공부하자 A님한테 너무 공감했던 게 저도 그 섹시하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전에 몇 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네. 저도요. 그래서 굉장히 제 섹시한 취향도 있고 저는 좀 섹시함은 확실히 감상의 문제고 그 뒤에 뭐 끌림을 느끼느냐 마느냐 혹은 미적 끌림이냐 로맨틱 끌림이냐 성적 끌림으로 연결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 같기도 해요. 저는 로맨틱 끌림으로 보통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흔히 성적 매력이 있다고 불리는 사람한테 섹시하다고 느끼고 그게 네. 로맨틱 끌림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제 경우에는 그런데 근데 뭐 그게 이제 공부하자 A님의 고민처럼 미적 끌림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뭐 끌림이라고 하기 애매한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된장찌개 좋은 것처럼. 예, 그냥 저도 약간 그러니까 학습된 이미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섹시하다고 하는구나 음.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저게 섹시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 성적 끌림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언어도 결국 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섹시하다는 말 필요한 사람은 쓰면 되는 거고 저같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유성애자들 사이에서 쓰임도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성적 끌림의 의미로 섹시하다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그런 나는 파워 스트레이트야 하는 이성애자들이 동성 연예인을 보고 와 쟤는 진짜 섹시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섹시함을 느낀다고 해서 동성애에 갑자기 끌리게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끌림과 또 섹시함은 유성애자들의 쓰임에서도 별개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꼭 유성애자 무성애자의 언어에서 유의미하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섹시하다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만약에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분들은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섹시하다 자체를 이해 못하는 무성애자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네, 제 주변에도 사실 거의 대부분은 사실 섹시하다는 말이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사용하는 섹시하다는 말과 내가 사용하는 섹시하다는 말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딱 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섹시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공부하자 A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새롭게 맞는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먼저 2017년을 빠이빠이 하는 네, 2017년 한번 돌아볼 건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새로운 무성애 콘텐츠가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대박. 네, 맞아요. 진짜 2016년에는 거의 막 무성애 커뮤니티도 하나밖에 없고 막 프로젝트도 하나밖에 없고 막 찾으려면 선택의 권한이 없이 그냥 진짜 이게 있어라는 것에 의미를 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선택의 길이 많았죠. 좋아요. 네, 저도 퀴어문화 축제에 처음 참여했는데 무성애 부스가 2개나 있어서 진짜 저도 그게 최고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네. 그리고 저희 무방한 이야기도 3월에 2017년 3월에 시작했고요. 네, 맞아요. 2017년 무방한 이야기가 시작된 기념비적인 한 해네요. 그때 네.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있네요. 아, 여기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새로운 커뮤니티 에이스 그래피가 열려서 한국에도 무성의 커뮤니티가 2개나 있어. 네. A 커뮤니티 승냥이 카페 외에도 이렇게 커뮤니티가 2개가 생겼고 그리고 6월에는 또 에이스 앱이 나왔어요. 어플도 있어요, 우리. 일인데 네. 심지어 이제는 ASM 말고도 무성애자 데이팅 앱이 1개 더 생겼더라고요. 근데 오.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에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무튼 우리도 어플이 있다. 와. 여기에 우리도 어플이 있다. 다른 성소수처럼 너희 어플이 집에 있다. 이거 없지? 네, 그리고 이제 8월에도 새로운 팟캐스트 승냥이 FM이 생겼었고요. 지금은 닫힌 상태지만. 아쉬워. 네. 그리고 9월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무성의 인터뷰 기록이라는 블로그에 인터뷰 기록을 올리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지금 5개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참여했어요. 인터뷰에. 우와. 오. 사실 저도요. 네, 그래서 아까 모카솜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스가 2개였던 거 외에도 다른 데서도 무성의 굿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는 루나님이 굿즈 또 마스터잖아요. 굿즈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열심히 산 사람밖에 후원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서. 루나님은 어떤 무성의 굿즈들 보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좀 기억나는 게 조그만 미니 깃발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저 그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어디서 파는지 네. 저도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알고 보니 우리 옆 부스였어요, 그거. 아, 진짜요? 네. 등잔 밑이 어두웠네. 그래서 못 찾았네. 바로 옆에 있어서. 네, 저희 되게 옆 근처여가지고 네. 저도 한참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옆 근처였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빨리 품절이 된 거군요. 떨어졌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저는 못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년엔 꼭 그 깃발을 사서 퍼레이드에서 이렇게 슉슉슉슉 하면서 그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성애자 배지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진짜 예쁜 배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어디 대학교 배지가 정말 네. 이제 아주 시옷 큐브 대학교 모양. 네, 시옷 숭실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숭실대 숭실대. 성소자 모임 이방인이라는 곳에서 네, 아주 아름다운 큐브 배지를 내놨었는데 사랑합니다. 정말 아. 이 현질욕을 그 후원욕을 불러 일으키는 진심 나왔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네. 일을 하고 갔더니 이미 다 팔렸다고. 일하는 사람의 슬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경 닦기도 같이 있었는데 안경 닦기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오. 안경 닦기. 그걸 샀어야 됐는데. 저도요. 안경 제 끼시는 평소에는 안경을 분들은- 낍니다. 네. 일할 때는.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이제 라식을 해가지고 안경을 쓰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렌즈를 끼는데 오늘은 안경을 쓰고 저도 왔습니다. 안경을 네. 쓰고 와서 학교 수업을 듣고 왔기 아. 때문에.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시면 제가 꼭 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꼭 이렇게 뒷북을 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도 배지를 하나 내놨었 그 무대라는 곳에서도 배지를 내놨었고 네. 에이스 스토리에서도 예쁜 배지 2개를 내놨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배지 있었죠? 아마? 네. 되게 예뻤어요.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났지 않나요? 아이스크림 배지, 무지개 배지, 그리고 이제 음료수 모양 배지도 본 것 그거는 같아요. 텀블벅에서만 이제 따로 키퍼에선 없었군요. 네. 역시 굿즈 마스터. 와, 정말 진짜. 잘 아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이나 네. 떡메모지 아니면 이제 마스킹 테이프 같은 이제 예쁜 굿즈들 많이 나왔었고 또 네. 이제 카드 같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카드 저 정말 갖고 싶었어요. 이제 로맨틱 카드라던가 음. 아니면 이제 무성애자를 상징할 수 있는 스페이드 카드 같은 거를 네네.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나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품목 자체도 엄청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예전엔 뭐 배지만 있었다가 이제는 약간 생활용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만큼 무성애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그쵸. 너무 네. 좋아요. 네, 예전에는 사려고 하면 항상 액세서리류? 팔찌류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 저는 팔찌를 잘 안 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후원을 하기에 행복한, 지갑을 쓰기에 행복한 한 해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굉장한 격변의 한 해였죠. 네, 일단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요. 네, 그래서 2016년 겨울부터 계속 탄핵 집회가 꾸준히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무성의 깃발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정권이 교체됐다는 거?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되게 네. 이제 그전 정권들이 해놓은 것들을 좀 치우는 네, 그런 뒷수술. 일들이 많이 사실 정상화가 그래도 느리지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건 되게 좋아요. 일단 MBC 사장 바뀌고 나서 약간 한풀이 하듯이 방송 만들었더라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고백 이렇게. 아 정말요? 저 못 네. 봤었는데. 아 그거 진짜 다큐멘터리 보시면 약간 네. 그동안 MBC 내에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한풀이 하듯이 약간 언론 적폐에 대한 그런 건가요? 네, 그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제 일종의 국가의 어용 언론처럼 돼가지고 아. 원하는 보도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족들에게 반대하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내보낸다든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정상적인 보도를 하자라고 말하는 PD나 예, 기자들이 많이 쫓겨나고 그렇죠. 아니면 부당 정보를 당해가지고 PD인데 막 저기서 눈 치우고 있고 막 아. 그런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상화된 게 되게 좋았고 KBS도 정상화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행정 측면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좋죠. 앞으로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왕. 와. 근데 저는 또 그 과정에서 되게 좀 아쉬운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이건 뭐 늘 있는 거지만 서로 반대 의견을 너무 묵살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지 말라 무조건 비판을 하면 너네는 적폐다 이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약간 바보 취급을 해버리고 아, 이런 무슨 느낌인지 바로 와닿네요. 특히 지금은 네. 되게 적폐청산이 중요한 시기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아 이렇게 급할 때 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사실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대선 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네. 그때 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네. 예, 동성애 반대한다라는 워딩을 잘못 사용하셨을 때 네. 그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소수자들에게 너희가 적폐다라든가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일이죠, 그거는.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최순실이라는 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건 맞지만 그 네.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여자가 정치하니까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네. 의견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어쨌든 쟤네가 잘못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도 되게 그런데 무지해서 너무 빠았을 때라서 그냥 급한 걸 중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저를 깨우치게 한 어떤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글에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은 혹은 정유라는 너희가 막 무슨 년 하고 그런 막 패드립이나 이런 걸 한 거를 못 볼 거다. 못 볼 건데 이제 진짜로 다른 여성들이나 그 사람과 비슷한 위치 당신이 욕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없는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욕하는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글을 보고 아 하고 저같이 늦게 대공감.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성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모두에게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묻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판이 나와야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큰 격변 말고도 퀴어적인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차별적인 발언들도 많았고 사건들도 많았죠. 네. 그렇죠, 많았죠. 참 다이나믹한 한 해였죠. 일단 대부분의 키퍼가 반대 세력의 치열한 방해 속에 장소 선정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고요. 뭐 늘 있는 일. 네. 씁쓸하네요. 대수롭지가 않네요. 네, 키퍼만이 아니라 뭐 퀴어 행사 같은 경우도 행정적인 불이익을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 토론에는 동성애가 찬반과 호불호의 워딩으로 등장을 했었고 심지어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동성애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봤죠. 네, 그래도 또 그에 대해서 다른 후보가 항변을 하기도 했죠. 찍었습니다. 아. 좋아합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이런 밝혀도 되나요? 뭐 어때요? 방금 눈빛을 교환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뭐라고 하셨었죠?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맞아요. 그럼요. 네. 근데 토론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1분 찬스라고 해서 말 끊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찬스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걸 거기다 사용을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참 이렇게 감동받았죠. 울었다는 사람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 솔직히 그거 들었을 때 울컥했었거든요. 저는 그 후보분과 정책적인 방향을 굉장히 반대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와 진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무튼 아무튼 네 이거 말고도 5월에는 육군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한 불법 수색을 한 사건까지 있었고요. 도대체 루나님 이게 눈빛 흔들리는 거 봐. 아 맞다. 저는 곧 이제 진짜로 닥쳐올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미래가 너무 이제 갑자기 음. 새까매지니까 저처럼 진짜 네 이건 현실적인 정말 현실적인 네, 문제잖아요. 위협이죠. 이게 군대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안 잡힐 수도 없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그쵸.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일어났겠죠? 아. 방금 약간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끝이 없죠. 네, 11월 말에 또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어요. 네, 이게 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강연들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성소수자 강연이 그 보수 기독교 일부 기독교인들의 항의로 비공개가 됐다가 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와 또 다른 출연자분들의 연대 그러니까 저거를 내릴 거면 내 것도 내려라 이런 같은 항의와 함께 존경합니다. 네 멋있죠. 진짜 용기 있는 발언.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세바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측에서는 사과와 함께 영상이 다시 공개된 일도 있었고요. 사실 여기는 기독교 방송국이라서 그걸 만드는 데가 네, CBS에서 네. 나왔죠. 그래서 약간 교인들이라고 일단 이름이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방송이 또 독립을 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장을 또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억압들에 맞서서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죠. 그럼요. 고구마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3월에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출범을 했고요. 2017년에. 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좀 색안경 없이 성소수자를 다룬 공중파 TV 프로그램들도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육군 동성애 색출 사건과 관련해서 MBC에서 PD 수첩을 방영했었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괜찮았군요. 네, 재방송 보시는 근데 육군 색출 사건 자체가 너무 고구마라 추천해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 방송에서 봤던 게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퀴어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인터뷰로 한 말씀이 이것은 내 아이를 잘 살게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정말 절절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12월에 방송- 1부가 방송됐었고 1월에 2부가 방송된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나왔었어요. 저희 방송 기준이면 한 달 전이겠군요. 12월 말이니까요. 그렇죠. 한 달 전에 방송된 까칠남녀 1부와 1월 1일에 또 방송된 2부 내용이 정말 기획도 그렇고 출연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잘 다듬어진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EBS에서 다문화 고부열전하는 EBS에서 그게 나올 줄 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딱 우리는 LGBT에서 이렇게 네, 네 명이 이렇게. 네 분이나 이렇게
그 내분 진짜 자신을 오픈하고 공영방송에 얼굴을 내보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로서 그렇게 밝히는 게 사실 용기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저 정말 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서 굉장히 방송 보기 전에 한숨 이렇게 심호흡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되게 이상하게 네. 나올까봐. 아니 근데 혹시가 아니라 이제까지 늘 이상하게 다루어져 왔으므로 네. 예능이니까 또 엄청 희화하겠지 이러면서 맘 놓고 방송을 봤는데 오 되게 괜찮았어요. 네, 되게 재밌고 네. 좀 약간 사람을 울컥하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필요한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퀴어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풀어내고 이게 비퀴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연출을 해냈더라고요. 네. 오.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 엔딩 장면이 진짜 괜찮았는데 그때 보셨어요? 엔딩 장면을 봤는데 진짜 뭔데. 이게 그 전에 상황이 패널 2명은 퀴어를 처음 만난다.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오. 상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리가 없잖아. 그쵸. 숨어있던 거겠죠. 말을 못하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마지막 장면에 교실에 노트가 딱 남겨진 장면이 보이는데 거기서 나도 게스트들과 함께 커밍아웃 하고 싶었다. 언제쯤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게 노트에 딱 적혀 있는 게 마지막 장면인 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딱 남기는 게 너무 완벽한 마무리다. 예능에서 이 정도 기획을 한다는 게 진짜 네.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다만 이게 참 좋은 소식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안 좋은 소식이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까칠남녀에서 LGBT 중에서는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로 등장한 원래 패널이시던 은하선 씨가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죠. 네, 정황상 약간 그 성소수자 특집 이후로 네. 일부 보수라고 하기엔 보수분들한테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일부 일부 기독교- 꼴 분들이 이거 네. 기방용 용어 아닌가요?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요? 일부 혐오자 세력 네, 일부 혐오 세력분들의 항의에 정황상 방송사가 굴복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사실 돌죠. 네, 성소수자 방송 이후에 굉장한 뭐 집회라든지 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앞에서 지내치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 저는 진짜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표인 것처럼 학부모 모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름- 하지 않았으면 이름은 좋겠- 학부모 모임인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왜 아니 자기들이 무슨 대표라도 되는 마냥 약간 어버이 연합이랑 비슷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 이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학부모, 어버이, 엄마, 엄마 부대도 진짜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망치는 음란 방송을 폐지하라. 그게 뭐 어디가 음란해? 거기에 피켓 써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뉴스로 보고 대체 이걸 방송을 보긴 한 걸까. 저희는 존재 자체로 음란해지는 성소수자입니다. 진짜 슬프다. 우리 막 사실 까칠남녀 얘기하자고 하면서 기껏해야 무성애자 얘기가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와서 혹은 제대로 안 나와서 아쉬웠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이러고 끝낼라 그랬는데 어떻게 패널 하자. 와. 그리고 패널 하차도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데 이제 은하선 씨가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자기 SNS에 공론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EBS 방송 측에서는 이게 하차할 만한 뭐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다른 출연진 분들이 함께 나는 이 다음 출연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콧을 은하선 네. 씨를 하차를 시킨다면 본인들도 다음 촬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그래서 하셨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저항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연대도 해주시고 있고요. 그 우리끼리도. 모습에서 희망이 보여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딱 기사를 봤을 때는 진짜 세상엔 희망도 꿈도 없구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닌 많은 분들도 연대를 해주신다는 거에서 되게 희망을 많이 찾았어요. 조금씩 점점 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 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좋아요. 열심히 해나가야겠다. 저는 전투의 의지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네. 됩시다 전투민족. 그래서 확실히 2017년은 정말 모든 게 시끄럽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불이 붙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좀 개인적인 2017년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모카솜님? 저는 네. 2017년 되게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고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하자면 이제 네. 무대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 방송을 지금도 듣고 있을 수 있는 이제 후복치라고 제가 친구 별명을 후복치라고 해주는데 손님도 손복치 아니에요? 네, 근데 후복치라고 그 친구가 체력에 있어서 개복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후복치라고 하는 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진짜 정말 우연히 만난 건데 알고 보니까 A 스펙트럼에 우와. 속하는 오. 친구여서 네,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2017년에서 제일 강렬했던 일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안 좋았던 일이라면 너무 많아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안 좋았던 일 오늘 하나 해결했잖아요. 네. 어떤 거요? 네, 저도 노동자로서 약간 부당한 네. 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 작년 10월에 일을 했는데 네. 임금을 오늘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월에 하루 일한 걸 하루 3개월을 일했는데. 체불하고 준 거죠. 네. 세상에. 세상이나. 심지어 약속했던 시급에서 깎고 주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항의해서 심지어 그걸 깎으려. 그 담당자의 사비로 받아냈습니다. 네. 정말 저 자꾸 2018년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생기네요. 노동자가 좀 일할 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공감합니다. 그 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편지 한 통 썼을 뿐인데 어쨌든 아무튼, 네. 무슨 알겠어요. 편지를 쓰셨죠? 그냥 항의 저는 서한을 해당 기관 원장한테 아. 너희 기관의 노동법 위반에 항의하며 너네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그래서 담당자를 잘 네. 쪼아서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네요. 오.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 힘이 안타까운 없는 일이에요. 입장에서는. 윗선을 쪼아야만 해결이 된다는 게 윗선을 통해서 그러네요. 아랫사람을 쪼아야만 해결이 된다는 게 그도 근로자인데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제가 3개월 동안 아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음. 기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계속 그랬는데 네,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네, 아무튼 오늘 해결이 세상에. 됐습니다. 네,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다들 갖고 계신 문제 잘 해결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루나님은 2017년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마음에 병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제 방황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다 정체화를 그 순간에 해가지고 오. 하다가 이제 무성애자로 정체화했다가 이제 방송에 사연을 보냈다가 옆에 계신 모카솜님 방송 때 사연을 읽혀줬다가 게스트로 출연됐다가 이제는 고정 게스트로 열심히 이렇게 루나님의 성장기 같은 느낌인데 네. 열심히 사연을 읽고 있고 이제 또 무성애 커뮤니티에도 많이 가입을 했고 또 이제 정말 많이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행복함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을 꼽자면 어떤 게 있나요? 역시 7월 키퍼죠. 이렇게 키퍼가 이롭습니다. 네. 여러분 키퍼로 갑시다. 네, 키퍼 때 진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좀 우울함들이 많이 날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나랑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와. 그게 너무 기뻤고 이제 또 여행을 좀 많이 다녀와가지고 이제 저희- 다리가 퉁퉁 붓도록 네 다리가 많이 부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작년에 네. 이제 이번 연 작년이죠, 그쵸? 2017년이. 네. 작년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엔 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죠.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초님은 2017년 아,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마인드. 기본적으로 평균보다 살짝 행복한 상태인데 그래서 대체로 좋았고 근데 이제 때로는 또 평균보다 조금 더 신나고 때로는 약간 인류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한 해였죠. 가장 신났던 일은 어떤 건가요? 저 최근에 여행 하나 다녀왔는데 저도 네. 역시 여행 다녀오면 사람들이 신나나 봐요. 야. 대구에 여행 가서 이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맛보고 대박이에요. 부럽다. 예. 그래서 네. 그 실버타운 만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들과 다녀온 여행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죠. 음. 그리고 이제 한솔 씨 그
커밍아웃 하셨던 네, 에이섹슈얼로 커밍아웃을 하셨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때 너무 봤는데 네. 신났어요. 네, 너무 저도 좋았어요. 저도 읽었는데 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다 거기서- 읽어보셨나요? 네. 네. 그 전체 내용은 길어서 못 읽고 마지막에 진짜 감동받은 구절 읽겠습니다. 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당신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네, 이게 혐오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딱 이걸 올려주셨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아마 그런 댓글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혐오 발언들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공인인데. 네. 기사도 나오고 막. 네, 근데 딱 저렇게 퀴어에 대한 입장도 밝히면서 저렇게 프라이드를 다지는 그런 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정말 감동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뚜벅초님 몰살 인류 인류 망해라. 인류망이라. 뭐 우리에겐 앞에 말했던 답답한 네.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아, 그럴 때마다 그쵸. 인류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네. 제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는 일에 더 집중을 하니까 이제 10월에 조금 큰 일이 있었죠. 무성의 가시화 주간에. 아, 네. 하필이면 딱 그 주간에. 무성의 가시화 주간에 무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네, 혹시 많이-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연애편 초반에 들으시면 앞부분에 브리핑을 합니다, 저희가. 네. 어쨌든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그 일을 약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계속 봐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쁠 수 있나? 아, 사람이니까 나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안 돼요. 아, 근데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쵸. 좋은 사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나요? 아쉬웠던 2017년에? 점. 네. 저는 스스로에 대해 좀 네.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약간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이뤄내지 못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작년 연말 가서는 스스로 약간 네. 제 자신이 되게 많이 약해져서 네,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좀 이겨내지 못했던 점?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힘든데 이겨내기 쉽지 않죠. 정말 너무 당연한 그래서 거죠. 특히 저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네. 계속 울고 막 그랬어요. 그냥 슬퍼. 그냥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울 때는 울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네, 슬플 때 울어야죠. 2018년에는 더 잘 네. 이겨내는 그런 강한 나가 가자. 개복치 탈출? 화이팅. 그건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루나님은 아쉬웠던 게 있으신가요? 일단 네. 키퍼를 하나밖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일단 아쉬웠고요. 일관적이야. 아, 네, 저는 조금 네. 키퍼를 향한 강한 열정입니다. 대나무 같은.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생겼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아, 네. 말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제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아마 올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평생 바라만 불 사람인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보은님은 아쉬운 점 없었어요? 저요? 저는 사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 2주가 지나면 다 까먹는데 지금 해가 바뀐 지 2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작년에 아쉬운 건 다 잊었겠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편리한. 포맷. 근데 연애적으로 아쉬웠던 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거요? 만나지를 말 걸. 저도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냥 걔랑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말 걸. 네, 그런 거죠. 저 거기서 자랑 하나 해도 돼요? 제가 이게 남한테는 자랑이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뿌듯했던 게 저는 처음에 맨 첫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게 20살 때였는데 그 이후로 연애가 계속 이어져 있어서 한 해도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성관계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2017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아, 이거 축하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좋아요. 축하해드릴게요. 원치 않는 일을 안 하는 거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초님은 아쉬운 점 없으셨어요? 저요? 네. 저도 잘 까먹었어요. 저도 잘 있는 그런 마음을 네.
원래 사람이 묻어나고 잘 잊어버리면 본인은 편해요. 주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 네. 분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좋은 마음가짐을 배우고 갑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17년은 넘기고 새해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새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있죠. 뭔가요? 한 달 남았나요? 보름 남았죠? 네. 이럴 명절이 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왕.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계세요, 루나님이. 루나님에게 명절이 대체 뭐길래? 저에게 명절이란 정말 네. 왜 그래요? 1년 동안 받아야 할 잔소리의 반 이상을 받아가는 날입니다. 친척들이나 가족분들이 잔소리가 조금 많으세요? 네, 네 확실히 많으세요. 와, 주로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되나요? 정말 많은데요. 네. 제가 쭉 읽으면은 써놓으셨어? 네. 학업, 성적, 군대, 이성 문제, 재정 상태 등등등등. 예? 중간에 이상한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이거 같은데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 저라는 사람을 자꾸 뭔가 파헤치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자꾸 꼬치꼬치 이거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개들을 하시다 보니까 가고 싶지 재정 않습니다. 상태는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작년이네요. 추석에는 제가 알바를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랬더니 옆에서 야 알바를 왜 안 하냐? 너 지금 공부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지. 야, 뭘 해요? 20살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20살이 작년에 20살이었는데 이제 20살이 됐으면은 성인인데 공부도 하면서 같이 일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데. 노려. 아니 그리고 추석이면 수능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네, 심지어 한 그러게요. 달 남았는데 이제 수능 또 이제 심지어 수험생이었죠. 그걸로도 또 루나님은. 갈구셨어요. 와. 수험으로도 갈구고 알바를 안 하는 걸로도 갈궜어요? 이러면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철인 상태를 요구하시는. 약간 그물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 사이로 빠져나갈 구멍 빠져나갈 따윈 수 없는.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반격 수단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대로 열심히 맞고 그래서 이제 이야. 올해는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게 최고죠. 튀어야 합니다. 튀어야죠. 네. 하십시오. 어떻게 피하려고 하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이제 좀 네. 이제 공부를 핑계 삼아 이제 그날은 내가 도서관? 아니 이제 선배님들이 공부를 알려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입학 전에 좀 공부를 좀 하러 가야겠다. 새빨간 거짓말이군요. 놀러 가겠네. 라고 하면서 아마 저희 2월달 편집분을 편집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미안해요. 놀러 갈 감사합니다. 일할 거였어.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우왕. 왕. 어쨌든 열심히 사는 건 맞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잘 피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잔소리만 안 들으면 됐죠. 잔소리 듣느니 우리 목소리 듣는 게 낫죠. 그럼요. 훨씬 좋죠. 맞나요? 확실한가요? 너무 웃겼다 방금. 솜님은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저희 집은 네. 특이한 게 저희 아버지가 3형제 중에 막내인데 위에 2형제랑 의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명절 자식 때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할머니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이제 네.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지금은 네. 그래서 저희 집은 명절 때 그냥 가족끼리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딱히 그렇게 명절은 명절답게 이런 마인드가 아니셔서 그냥 와. 편하게 보내요. 그래서 대신 세뱃돈 같은 거 받아본 적은 없긴 한데 어떻게 루나님 진짜로 부러워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약간 미안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집은 별로 그렇게 저도 좋으네요. 비슷한 게 가족끼리 그냥 집에서 간소하게 하고 네. 약간 명절 전날에는 전 부치면서 왜 아버지가 전 부치고 어머니가 나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치는 전을 옆에서 집어먹고 그래서 정말 좋겠다. 준비하는 음식의 대부분은 그 준비하는 날에 먹고 이제 네. 제사를 지낼 최소한의 수량만 남겨서 다음 날 아. 차례를 지내는 그 정도 하고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진보적인 환경이네요. 2018년의 한국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평균 가정에 비해서는 일단 여자가 일을 네. 뭐라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좋은 일이죠. 사이다를 많이 챙겨가야겠군요. 맞아요. 저 왜요? 매번 명절 때마다 사이다 사가지고 전 부친 거 먹으면서 사이다 먹어요. 전과 사이다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가 전 막힙니다.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맥주는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못 마시고 사이다의 탄산으로 느끼함을 넘기면 계속 먹는 거예요. 진짜 계속 들어가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약간 공식같이? 그렇지 않나요? 치맥같이 그런 저희는 건가요? 콜라랑 사이다 둘 다 사놓고 아. 먹어요. 원래 다들 그렇게 먹지 않나? 전하면 사이다 콜라. 공덕 전골목에서도 사이다 콜라 먹잖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처음 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저만 알고 있던 건가요? 명절 음식 자체를 잘 먹지도 않고. 아 진짜. 아 저는 한국인의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엄마가 부칠 때는 맨날 제대로 물도 못 먹고 부엌에 감금돼서 거의 헐. 그렇게 부쳤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 진짜요?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우와. 아, 탈출하셨네. 네, 때로는 그 풍비박산 나는 게 명절에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가정이 셀프로 이상하면 찾아야죠.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루나님 화이팅. 저만 행복을 못 찾았나요 명절에? 아니 그러면 다른 루나님 말고 다른 분들은 잔소리나 이런 데는 별로 노출이 안 되는 편이세요? 친척들의 잔소리라든지 참견이라든지. 아, 저 이번에 네. 처음으로 느꼈던 게 네. 원래 외가 쪽에 이렇게 잘 안 모였는데 이번에 네. 작년 연말에 좀 이런 이야기는 한데 저희 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외가 쪽 친척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 네. 외사촌들이 저한테 계속 대학 들어갔는데 연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아. 저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아니 다들 이렇게 할 말이 남의 없으니까. 연애 사정에 이렇게 할 말 없으면 진짜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그 어른들도 제가 막 뭐 무슨 과 들어갔다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아, 그 전에 친가에선 모이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봐좀 부러워하고 계시는 처음 느꼈다는 것에. 근데 네. 그렇게 막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저는 그냥 네. 잔소리 하네 이러고 넘기고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외사촌들은 친한 사이들이고 근데 그런데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리고 외사촌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또 네. 낯을 좀 가렸거든요. 이렇게 너무 다들 이렇게 훌쩍 커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계속 너 연애 왜 안 해? 너 연애도 뭐 남자친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걔네는 뭐야? 다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언니 오빠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지들 행복하다고 나한테도 강요하고 있어. 약간 네 그런 각자의 행복이 기준이 다른데 그쵸. 꼭 그런 걸 강요하면은 오히려 친한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친척들이 그런 얘기했을 때 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마음에 약간 남아요. 전 한 3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서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걸 이렇게 이러고 넘길 그러니까. 수 있지만 이렇게 외사촌들은 가까우니까 더 뭐야 앞으로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안 보기엔 좀 그렇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모가 되게 연애에 대해서 엄청 참견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모를 안 좋아했으면 저도 막 쏴붙였을 거거든요. 이모나 잘해. 그럼 이모가 결혼 다시 해 이랬을 건데 제가 그 이모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걸 그냥 다 이렇게 몸으로 받고 있던 거예요. 마음 아프다. 그거 진짜 며칠 동안 자다 생각나고 괜히 막 먹다가 생각나고 이런. 진짜 후유증이 크네요. 네, 그렇죠. 참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복주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친척이 없어서 친척 자체가 많이 없고요. 네. 고모 정도밖에 없는데 고모들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작은 고모는 제가 좋아하는데 별 말을 안 하는 분이고 큰 고모가 좀 참견이 심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해서 그런지 잘 안 남네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잠소리를 하시면 전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웃어 넘기거나 동생한테 토스한 다음에 동생 어떡해? 미안해. 올해 저 입장인데요. 동생이세요? 네, 제가 동생을 토스하고 넘길 거거든요. 붙잡. 세상의 동생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기 손드는 분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 고모랑 다른 일로 싸우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참견을 못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제가 대항이 가능한 거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모와의 연결고리인 아버지가 제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닌 경우엔 사실 루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도 힘이 없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아니죠. 부모님이 그쪽 편이어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잔소리. 아니 세상에. 아니, 평소에는 집에서는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마 하면서 그냥 엄청 이제 밀어붙이는데 네. 그쪽에 가면은 엄마 아빠들이 형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세력이. 세력에 편승을 해서 같이 잔소리를 저에게 받아치세요. 와. 아, 평소에 너무 슬퍼. 못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말 자꾸 뚝뚝 끊으면서 음.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아군을 얻고. 거기서는 이제 제가 말 끊으라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쭉 어떡해. 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뭐 잔소리뿐이 아니고 사실 명절에 되게 부당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자들만 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필요 없는 일을 해야 된다거나. 요즘 세상에도 네. 밥을 따로 먹는 집도 있다고 많아요, 하더라고요. 많아요. 저희 집이요. 아 진짜요? 아 역시 저희 안 집이 좋은 땐 다 안 좋아. 저희 집이 그게 좀 심한데 자꾸 저희 어머님이나 네. 저도 약간 그쪽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도 밥을 늦게 먹어요. 어른들 먼저 먹고. 지금은 빨리 이제 친척들이 조금 더 안 와가지고 같이 다 먹긴 하는데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여성분들이나 저같이 약간 일한 어린애들은 네. 약간 어른들이 남긴 반찬에다가 밥 먹고 와. 그러니까 그런 게 명절 일상이었어요. 아니 반찬도 추억이다. 따로 안 주고 남겨서 줘요? 그냥 쌀밥만 해가지고 그냥 남긴 반찬에 밥을 먹었어요. 화나. 이제 근데 이제 네. 생선 같은 거 이제 따로 따로 빼놓긴 했지만 이제 당한 사람은 입장에서 좀 기분이 더럽죠. 그쵸. 쌀밥이 전부 다 썰어줘도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네. 먹어야 되는데 나는 왜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 그쵸? 정말 저는 정말 이런 얘기 들을 잘못됐어요. 때마다 네. 정말 컬처 쇼크예요. 저도 되게 들을 때마다 컬처 쇼크였는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은 네. 데서 아직도 왜 그러지? 이제 솔직히 상식적으로 2018년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우리의 인식으로는 분명히 전설 속에서 남아있어. 야 옛날엔 그랬대. 수근수근 이랬어야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세상에.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얘기 들으면 막 다들 친구들 독립해 막 이러면서 나오는 탈가정이 수밖에 답인 없다. 탈가정 답. 근데 탈가정도 돈이 들죠. 아. 네. 슬픈 아, 일이죠. 이렇게 점점 우울한 얘기를.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자. 네 이게 현실이라도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힘내서 우리끼리 토닥토닥하고 싸워나갑시다. 그런 일에서 자존감 뺏기지 말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소중하니까. 그럼요. 우리는 네. 소중하니까요. 그건 부당한 거지. 절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직접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음. 부당하다는 걸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우울한 고구마 명절을 고구마 이야기들을 우리 고구마 주의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여러분 뒤늦은 고구마를 죄송합니다. 이제 주의를 붙일 수도 없고 이런 네 하지만 네 여러분의 명절은 행복하시길 조금 작년보다 조금 늦은 나은 마무리. 명절이 되시길 만약 답답할 때 저희 방송을 떠올리면서 피하실 수 없으면은 어떻게든 피하세요. 피할 근데 수 없으면 진짜 어떻게 피해? 무슨 소리야? 근데 진짜 도망이 최고예요. 진짜 뭐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서 진짜 어떻게든 더 어떤 피해야 돼요. 핑계든 이걸. 네 이게 친척이라서 진짜 나만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가족끼리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이게- 가족들이 내 편이어서 이걸 네. 싸우고 그들과 헤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것도 당하는 후폭풍이 수밖에 더 없는 거죠. 심하죠. 그렇죠. 여러분 도망갑시다. 우리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막 국가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놉시다 이런 거. 완전 좋은데? 그러고 재밌겠는데? 보니까 멘탈 지원 네. 프로그램. 저번에 그 명절 메뉴판 이런 잔소리를 할 거면 이만큼의 돈을 주세요. 괜찮은데요? 그거 제가 SNS에서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메뉴판 같이 해놔가지고 너 결혼해라. 왜냐면 1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나 그 10만 원이면 받을 것 같아. 10만 원이면 결혼하라는 소리 30분 정도 번쯤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 30분이나요? 저는 그냥 흘려 넘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런 식으로. 쪽지 시험을 본다면 그거 20만 원을 올려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 분들이 아마 안 듣고 계실 것 같지만 듣고 계시면 잔소리를 하실 때는 그만두세요. 저는 돈을 같이 달라고 하려는데 아니야, 그냥 잔소리를 그만두세요. 하지 말아요. 굳이 생각만 그렇게까지 하고. 해야 돼?
입 밖으로 내지 말아줬으면.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 절대 붙이지 마세요. 어떤 한마디요? 이거는 너를 위한 한마디다라는 와, 그 말을 너를 붙이지 위해. 말아요. 그건 진짜 극혐인데요? 이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이 아니다. 너를 아. 위한 한마디다. 그 말을 아. 제발 붙이지 말아요. 임재범이야 뭐야? 진짜 임주공 뭐예요? 임재범 무슨 죄죠? 네. 하여간 네, 이제 우리 암울한 이제 명절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다들 명절 즐겁게 보낼 분들은 즐겁게 보내시고 힘들 것 같은 분들은 잘 피하세요. 버티거나 피하시고 피하세요. 네. 열심히 막 자체적인 귀마개를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찬 2018년을 기다려 보면서 일단 네. 기분 좋은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2018년에는 퀴퍼가 많아요. 오. 또 새롭게 더 생긴 소식들도 있죠.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전주에서 퀴퍼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드렸었고 작년에 대구, 부산, 제주, 서울이 있었죠. 네. 근데 또 이번에 그 서울 퀘어 문화축제 트위터 계정에서 12월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광주까지 더해서 6개 지역의 연대를 위한 우와. 회의가 12월 대구에서 개최된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었어요. 그럼 와. 전주는 확정인 건가요? 전주는 4월에 열린다고 예고를 했더라고요. 거기다 더해서 광주까지 이렇게. 대박이다. 오, 매년 네. 2개씩 추가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또 강원도 쪽에서도 강원도 충청도랑 제발. 강원도와 강원도 대전. 여름에 최고잖아요. 대박이죠. 와. 완전 시원하고. 그러게 여름에 대구보다가 대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성로는 너무 더워요. 대구분들 하지만 가고 싶습니다. 겨울에 갈 열어주실 겁니다. 생각은 없나요? 딸기 케이크 먹으러 가기? 저는 그래도 겨울은 6월에 싫어요. 정치적인 겨울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쵸. 아 왜요? 어떤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아. 시기인 6월에 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와,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맨날 아씨 왜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다 같이 쪄 죽자는 건가. 근데 방학이라 여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왜냐면 그럴듯한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준비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작년엔 비가 와서 좀 아쉬웠어요. 네. 재작년에도 비가 왔었죠. 아 진짜요? 재작년에 비 왔었어요. 맞아. 네. 저희 부스에서 일할 때 비 왔던 것 같아요. 맞아 수해 입었던 것 같아요. 책 다 적고. 맞아요. 책 몇 권 젖어서 못 쓰게 되고. 올해도 젖었잖아요. 네. 작년에는요. 벌써. 그래 재작년에도 못 쓰게 되고. 그래도 저희 이제 재작년보단 2017년이 작년에 좀 차를 헷갈리네. 많이 지켰어요. 그쵸. 와 근데 진짜 날씨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 4월 전주 너무 설레거든요. 저도 엄청 진짜 설레요. 봄 전주 대박. 막 꽃 펴 있고 막 한옥 이렇게 있고 막 거기다 무지개 깃발 휘날리고 이러면 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차다. 여러분 네. 만약 거기서 갓 쓰고 한복 입고 무성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벌써 복장을 결정하셨어요. 아, 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 전주하면 한복이죠. 그럼요. 한복 대여 되게 많고. 가서 열심히 대여해서 열심히 휘두르고 오겠습니다. 완전 좋아요. 그래서 퀴퍼가 많은 만큼 막 굿즈도 많지 않을까. 어,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 루나님 지갑도 털리시겠네요.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그럼 당연히 그 정도는 모아둬야죠. 원래 이런 데 쓰자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후원을 하러 가는 아. 거죠. 후원. 후원합니다. 지출이 아니라 후원이에요, 그건. 후원도 지출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혹시 무대에서도 올해 책이나 굿즈가 나오나요? 아, 네, 나옵니다. 지금 책이랑 굿즈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굿즈는 아직 그 6개 중에서 6종 정도로 간추렸는데 더 그렇게 간추리려고. 많아요? 아니요, 깜짝이야. 거기서 더 간추려서 뭘 만들지 결정을 하려고 설렜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책 책 같은 경우엔 이번엔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무성의 정보 글이 딱 있고 네. 그 외에는 전부 문학 아니면 음. 만화 정도? 그쵸. 그 정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조금 변형해서 정보글 분량을 조금 줄이고 네. 약간 논평도 넣고 논평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무성에 관련 이슈가 많았으니까 이슈 브리핑하는 코너도 넣고 뉴스 오. 같이 그렇게 해서 오. 잡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좋네요. 도와주세요. 오. 많이들 내주세요. 그 콘텐츠 내용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잘 되고 네, 있군요. 기대됩니다. 저는 휴가를 쓴 휴면 회원이라 무대 소식을 몰라서 또박초님한테 여쭤봤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저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2016년보다 2017년이 훨씬 더 다양성 있는, 그러니까 잘 가시화되지 않은 소수자에 대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젠더 케어라든지 혹은 폴리아모리라든지 이런 잘 조명되지 않았던 존재들에 대해서 굿즈도 많이 나오고 정보도 책도 많이 나와서 2018년에는 더더욱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알려지지 않은 예상과 정체성들이 기대. 더 많이 목소리를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각종 모임분들 부디 예쁜 무성의 굿즈 자꾸 무력을 드러내게 되네요. 무력이 아니라 후원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꼭 쟁취하겠어요. 이거 무력이잖아. 안 누가 돼. 봐도 무력이잖아. 아니야. 저는 좀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옷 옷 저의 희망. 우리끼리요? 사비로. 우리 지갑을 털어. 괜찮은데 어차피 지갑 털 건데. 우리 어차피 털 거 우리가 만드는데 털어도 되잖아요.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제 퀴퍼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한 4-5명을 보신다면 쟤네가 무방. 네. 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막 저거 봐 무방이야. 물총 쏘고 막. 어머나. 그런 손가락질 당해보고 싶어. 어머 쟤네가 에이섹슈얼이래. 괜찮은데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네, 그리고 또 2018년에 법적으로도 좀 바뀐 것들이 있죠. 네. 저는 일단 좋은 게 최저임금이 인상됐어요. 와. 오. 근데 네. 좀 저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인상이 돼서 네. 잘렸거든요. 네. 네. 최저시급 인상되니까 인건비를 유지하려면 네. 사람을 잘라야 된다는 논리죠.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일하던 카페에서 12월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1월에 네. 점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셨는데 가게를 새로 인수받은 점장님이 자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겠다라고 1월 첫 주에 통보를 받아서 네. 갑자기 실직선. 아니 그러면 네. 그 자리는 다른 알바가 2-3인분을 하면서 메꾸는 건가요? 알바가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 매니저님이 더 일을 많이 하시고 점장님이 더 일을 많이 하시겠죠. 뭐 네. 받는 돈은 똑같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인분에 인건비가 잘린 거죠. 근데 부모님 말씀대로 진짜 그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뭐지? 거요? 2인분, 3인분 하는 경력자를 원한다. 늘 유구하게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었죠. 조선이 조선한 건데 뭐가 문제죠? 약간 그 임금은 신입이어야 되지만 일은 경력자 같이 해야 되는. 네, 진짜 그 말. 뭐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그건 법적으로 약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올해는 네. 인상 폭도 높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이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에 의의를 어쨌든 두고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희망찬 일이니까요. 네, 이번에 네, 진짜 맞아요. 인상폭 자체가 그전에는 엄청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에 좀 팍 오른 편이죠. 그죠. 네. 재작년에 400원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 1,000원 이상 네, 올랐으니까. 16% 인상률이라고 야. 들었거든요. 아니, 저희 내기했었는데 친구들이랑 네. 저는 7,000원 본다 그러고 다른 친구 6,900원 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7,500원 7,000 올라가지고 오 대박. 7,000원에서 몇십 원 모자란 정도일 줄 알았는데 막 6,980원 이럴 줄 알았는데 6,980원 네. 현실적이네요. 쿨하게 7,530원까지 언젠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최저임금. 아니 꼭 그 10원 단위를 약간 70원, 80원대에서 많이 끊더라고요. 맞아요. 애매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6월에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요. 와, 드디어 투표권이 생겼어. 이번에 생기신 건가요? 그쵸. 저번에 투표하고 싶었는데 대선 날짜가 바뀌면서 제 투표권이 날아갔었죠. 세상에. 그러네요. 대선이 당겨졌으니까. 네, 제 예. 투표권도 사라졌었는데 이제 올해는 있죠.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선거권 가지신 분들 축축 하면서 열심히 좋은 선택을 해봅시다. 네. 예. 화이팅. 저는 항상 선택을 잘못해서 이번에는 꼭 멀쩡한 사람을 뽑으리라 다짐하고 있어요. 뽑았는데 멀쩡하지 않은 경우에요? 네, 멀쩡하고 이 사람 너무 좋은데 하고 항상 고민해요. 저는 이 사람도 네.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누가 더 좋을까 하고 뽑는데 항상 전 제가 뽑은 사람이 대부분 안 돼서.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네, 이렇게
씁쓸한. 씁쓸한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2018년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루나님? 저는 뭐 항상 꾸준하지만 네. 일정하게 설마 또 키퍼? 그럼요. 당연히 키퍼에 이번엔 진짜 모든 키퍼에 참여해서 일관적이야. 그럼요. 모든 역시 키퍼 대나무. 말하기. 네. 모든 굿즈의 후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체 키퍼 참여 제 목표기도 한데 아, 함께해요. 가시죠. 아니면 두 분이서 내기를 하시는 건 어때요? 어떤 두 거요? 분이서 전체 키퍼를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서 지는 사람이 저한테 곱창을 사주시는 거예요. 보은님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기분 탓입니다. 아마 근데 6개 전 다 참여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와. 진짜 스탬프 좀 찍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연대를 위한 회의가 있으면 스탬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되게 기대하고 가능성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연대를 했으면 가능성 있어요. 아니면 네. 제가 도장을 가지고 찍어드리고 싶은 아, NPC로 키퍼 NPC. 여러분 NPC. 무성의 깃발을 찾아오세요. 도장 이게 뭐야? 팝시다.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 같은 거를 좀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여행 좋죠. 근데 이번 여행은 연도에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벌써 작년에는 3개 정도 갔다 왔는데 많이 올해도 가셨네요. 이제 물론 키퍼를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겠지만 애초에 그러면 윈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수랑 네. 강원도랑 네. 삿포로에 가고 싶습니다. 삿포로가 일본이죠? 네,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눈 내리는 온천을 오, 대박. 눈 내리는 노천 온천 너무 좋죠. 네, 좋겠네요. 눈 내리는 노천 온천을 대박. 희망하고 음.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솜님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토스. 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근데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끼친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네, 소박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뚜벅초님은요? 저는 제 힘으로 할 것들은 결심이니까 결심 말고 소망, 외부에 네. 바라는 소망으로 로또 당첨? 좋은데요? 로또 로또 한 10억? 사세요? 보통? 안 사요. 그렇죠. 로또를 로또를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안 희망을 사니까. 갖는 거죠, 우리. 아, 네. 안 사는데 당첨되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연히 네. 주웠는데 당첨권이었다거나? 좋은데요? 근데 이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범죄가 네, 되나요? 남의 거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는 아. 주인이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그것은 범죄가 되겠죠. 아쉽네요. 그래서, 바라지 못한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예, 노력하지 않고 부자 되고 싶다. 네. 그거 완전 좋아요. 아, 정말. 불로소득 최고야.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나라에 바라는 게 있다면 노동 성차별 이슈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노동 성차별 이슈 중에서 네. 유일하게 국가가 열심히 예산을 넣어 푸시하고 있는 거는 경력 단절이거든요. 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근데 왜 그러냐면 여성 노동 문제라고 하면은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경력 단절. 네, 그거 말고는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거나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나 네. 아니면 여성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노동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보통 여러 가지가 섞여 네네. 있죠. 모든 문제는 사실 교차성이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면 사실 여성 노동 임금이 가장 굉장히 많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중에서 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실제 일하는 직종도 다른데 네. 직종이 다른 것도 사실 그 해당 직종의 왜 고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고 아.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거는 노동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성 노동 문제라고 해서 예산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결국은 남성 중심의 그 네. 노동 문제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로 더 말하자면 네. 은하선 씨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실 성소수자라서 원치 않게 일을 잃은 경우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우리 주변도 그렇죠. 솔직히 여기서 직장에다가 나 성소수자다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 솔직히 오픈인데도 일할 때는 말 안 해요. 예. 저도 알바할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저도 못 그쵸. 하겠거든요. 굳이? 굳이 내가 네.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이런 생각. 이득에 이게- 비해서 네.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기에 성소수자 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일을 구해서 어쨌든 숨기고 다닐 수라도 있지. 딱 티가 나는 분들 예를 들면 트랜스인데 딱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패싱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력서 같은 데 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다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여성처럼 보이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이네? 1로 시작하네? 이러면 안 뽑잖아요, 솔직히. 실제로 면접에서 그런 식의 질문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건 사실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건데 네. 노동 현장에서조차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성소수자도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를 위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일단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아까 네. 은하선 씨 이야기했을 때 그 하리수 씨도 이제 은하선 씨를 지지한다면서 글을 올리셨는데 그 자신이 등장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공연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윗분이 트랜스젠더 못 나오게 해라 이래가지고 공연 잘린 경우나 이런 거를 같이 쓰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글을. 아무래도 성소수자로서 공감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얼마나 많은 대놓고 하는 차별이나 그런 노동에서의 문제를 겪어 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네요. 뚜벅추님이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차별. 기승전 차별금지법. 네. 자, 그럼 우리 보은님의 네. 제 소망?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저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전에는 막 연애라든지 로맨틱한 사랑에 너무 휘둘려서 좀 다른 로맨틱과 상관없는 사랑들을 제대로 못 챙기고 살았던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로맨틱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러브러브하게 풍족하게 꾸려가자 이런 것이 목표예요. 그렇습니다. 파이팅. 와. 네, 파이팅.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또 생긴 소망이 있는데 좀 너무 유로맨틱 중심이나 유성애 중심적이지 않은 문화 콘텐츠? 아 대박.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인물 2명이 키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되게 좀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는 훈훈한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로맨틱해 보이는 영화들을 찾았는데 죄다 성애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그냥 무로맨틱한 영화를 찾아볼까 했는데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취향에 솔직히 맞게. 진짜 액션 영화를 보더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눈이 맞는다던가. 근데 진짜 뜬금없잖아요. 왜 너무 그런- 뜬금없어요. 나는 진짜 왜 이런 장면이 나오지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끄덕끄덕. 이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게 와장창 깨지는 느낌? 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 들어간 콘텐츠를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그래서 저 그리고 이제 모카소님한테 여쭤보고 싶던 게 이제 저희의 소망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모카소님이 이제 가끔 참여하시지만 반쯤은 청취자의 입장이니까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2018년 무방한 이야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오. 말씀해 주세요.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희망찬 크게 바라는 거잖아요. 너무 크게 말하는데? 우리 아주 네. 뿌리부터 개편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까 막 고구마 던지고 왔는데 절망병 그러니까 막. 희망찬 걸 지향하는 그런 늘 네, 지향은 그래서, 하고 네, 있으니까. 지향하고 있는 네, 그래서 모든 무성애자 분들에게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없는 이거 희망을 무방에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라야 되지 네, 않나요? 희망을 그래서- 창조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하는 무방. 네.
되게 영혼 없었어. 아니에요. 되게 대답 자판기 같았어요 지금. 약간 나름 마무리를 하고자 내가 줄을. 던진 막말의 마무리를 하고자 막말까지인가요? 희망이 뭐라고? 다들 너무 큰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희망 한마디 했는데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많은 탄압이 있지만 이게 말이 나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싸움이 생기는 게 그래도 앞으로 나아지기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으쌰으쌰. 그걸로 희망을. 네, 이렇게 방금 제가 희망을 창조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좀 희망차게 가야 네. 우리가 길게 싸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지속 체력이 가능한 투자에 중요하죠. 합시다. 네, 힘을 주는 그런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와. 그런 희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2018년 무방한 이야기에 바라는 게 있으시면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열심히 참고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2018년도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한 해 보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노력한 일 있으시면 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일상에는 소소한 행복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 2017년에 돌아보고 2018년과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편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편이 시즌2 마지막 화예요. 와우. 우와. 와, 네. 벌써 그래서 이제 시즌3를 준비할 때가 왔나 하고 네, 힘내세요. 아직은 네. 기획자님 힘내세요. 기획자님. 네, 네,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2 마지막 화는 사회생활 편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와. 이제 직장이나 알바나 학교나 이게 정신적으로 가깝진 않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가깝죠. 매일 부대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세요. 왠지 이것도 절망편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희망을 이번에 희망 만들어 창조를 봅시다. 해보자고. 네. 해보자. 희망 창조해야죠.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힘을 내자 이런 네.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희망이 필요한 거죠. 오, 명언인데요. 좋은데요. 잘 포장을 또. 그리고 무성의와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카솜님. 네. 고민 사연이나 궁금하신 점 문의는 무방한 이야기 공식 메일 네 무방 moobang 네 그래서 ace스테이지.com으로 네 보내주시고 무성애에 대한 정보는 무대 홈페이지 ace스테이지.com으로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니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일은 moobang@acethage.com이고요. 무대 홈페이지는 acethage.com입니다. 여기까지 무방한 이야기의 보은, 루나. 수벅초. 복화섬이었습니다. 네, 도움의 화수님, 편집에도 화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사회생활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와. 고생하셨습니다.